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제가 배치한 이 인물들이 향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가 정상화의 목표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자, 전직 대통령 한 명, 그리고 대통령이 도전했던 한 명, 그리고 그들보다 어쩌면 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좌파 서열 1위라고 하는 이해찬, 이 밖에도 뭐 임종석, 이인영, 박지원 뭐 등등 여러 어떤 조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임종석 같은 경우는 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현재 이재명 관련 수사가 속도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쌍방울 관련해서는 변호사비 대납이 이제 주된 이슈였었죠. 그 혐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 대북 불법 송금, 이게 지금 터져가지고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다른 사안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재명 쪽에서 전국을 뒤흔들 수 있는 뭐 카드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고 장외 집회 등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총체적으로 지금 종합 세트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 할로윈도 그 수단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저들은요, 어떻게든 지금 정부가 각을 세워가지고 이 국정을 회방 놓고 전국의 흐름을 지금 뒤집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 내부에도 지금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친문, 친명, 혹은요, 비명,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력들이 그야말로 거기서 이전 투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장악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그 장악도가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도 지금 굉장히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장 겁내는 것은 어쩌면 그 내부에 저런 자신을 향한 내부 칼날이 되겠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부 총질이다 하겠습니다만 그 내부 총질이 아니죠. 어쨌거나 총선 앞두고 이제 필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먼저 이재명을 아웃시키자, 제거하자. 체포 동의안 오면 그냥 거기 그냥 찬성표 던져서 그냥 보내버리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 분위기를 지금 제어하기 위해서 철음회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숙동 뭐 작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야 투쟁을 통해서 강경 투쟁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자신의 방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세력 자체를 외부와 싸움을 통해서 하나로 지금 묶으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재명의 그 뻔뻔한 태도, 계속해서 모른다, 뭐 거짓말을 계속 해왔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쌍방울 하면 내 입하기 모른다, 내 입은 죄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뚱을 칩니다. 그런데 뭐 그 후에 김성태가 국내 송환되고 구속되고 그 수사 과정에서요, 하나둘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죠. 이 김성태도 소위 이 그 검찰하고 지금 딜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태국에 있을 때도 검찰하고 딜 치겠다고 설쳤던 인물 아닙니까? 검찰이 일체 응하지 안 했고 어쨌거나 강제 송환된 상황인데요. 자, 이 김성태는 검찰의 수사 상황,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자신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대질신문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수사 기법들이 이제 동원될 텐데요. 그 전에 일단 검찰과 이렇게 조우를 벌써 수도 없이 할 텐데요. 매일매일 만날 거 아닙니까? 담당 검사와 수사관과. 거기서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지금 본인이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겁니다. 와, 미치겠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라면서 이제 하나 둘 이제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그냥 독박 쓰거든요. 그냥 혼자 박살납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이재명 끌고 들어와야 될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자, 근데 이재명을 끌고 들어오면은 이재명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 딸려오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종합선물센터 같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종합선물처럼 들어올 겁니다. 자, 김성태가 어쨌거나 대북 사업 관련해서요, 대북 불법 송금건이 터졌다. 그리고 그 밖에 여죄가 있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검찰이 이걸 지금 추궁하고 있죠. 근데 이 가운데 지금 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대북 송금꾼 관련해 가지고 이 김성태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대북 성공권에 대해서도 오리발 좀 냈었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전향적으로 툭툭 던지는 말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처음에 뭐 300만 달러라고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액수는 약 100억 원에 육박하는 800만 달러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김성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방북비 대납에 대해서 자신이 이런 걸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하자 이게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아태협에서 일하던 이화영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평화부지사 보통 정무부지사라 그러는데 이름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결국 북을 의식한 인물이고 그 발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화영이 또한요 국회의원 초선 경력이지만 굉장히 이제 굵직한 역할을 했다고 저 봅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때 이화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정원에 걸려도 관계없어. 괜찮아. 우리 세상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화영은 그 당시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그 김성태 회계에게요. 대북 송금이 적발되더라도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 비용 대납을 종용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차원에서 남북 경협을 하는데 말이 경협이지 돈 갖다 주는 겁니다. 돈 갖다 주는 거. 그런데 그 수단이나 어떤 핑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때 국민 혈세를 갖고 그런 걸 하기는 어려우니까 김성태가 그 악역을 대역을 맡은 겁니다. 그 대신에 김성태는 또 다른 어떤 반대 거부를 노린 거죠.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뭔가 거기서 또 어떤 노다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뭔가 자기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하는 과정에서 덜통이 나가지고 지금 완전 풍비박산나기 일보진에 와 있죠. 자, 쌍방울의 대북 성공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가 김영남인데요. 김영남 이름 자주 나오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김성태의 그 진술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성태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인사들과 당시 이제 만났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방북에 필요한 비용 약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기로 이제 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 약속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19년 11월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내기 전에 이재명과 전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세 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했었다. 그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이제 그 측근인 이화영은 걱정 없습니다. 할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정권이 민주당 아닙니까? 국정원에 걸려도 오케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를 안심시키고 이제 그런 짓을 저질렀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해찬이가 30년 집권 보수 불태우자 그런 의도들이 지금 다 드러납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는 어떤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핵심 주력 라인에서 문재인은 그냥 조역입니다. 주연이 아니에요. 조역이고 주연은 임종석, 이해찬, 이재명 같은 이런 라인이 더 주역이다. 그 뒤에 경기동북연합도 있고 용성연대도 있고 등등 있거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북측 관계자가 연결이 될 수 있다. 문재인은 그 풍산계를 파양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요. 북한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자기가 보였다고 봅니다. 분명히 나는 그 북한하고 뭐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일종의 메시지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액면 그대로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USB 같은 것도 북한에 김정은에게 직접 넘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수사 대상이죠. 그래서 드러나면 분명히 엄중하게 이제 법의 책임을 법으로부터 책임을 문책을 당해야 되죠. 이제 그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북 사업 관련해서요, 대북 라인 관련해서는 무는 제가 볼 때 이 격가지입니다. 진짜는 이제 오히려 이재명 쪽이 더 진짜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은 지금 이해찬하고도 완전히 그냥 알삼육으로 지금 묶여 있고, 거기에 지금 이재명을 치면은 주변에 그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재인보다도 더 광범위합니다. 문재인은 당시
행정 책임자들, 국가 이제 운영에 이제 그 고급 이제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주변에는 정말 놀라운 인물들이 막 속속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재명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저 진영 소위 주사파 종북 김일성주의자들 그들 전체를 그냥 한데 그냥 올가맬 수 있는 결정타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 그 당시에 말이죠. 11월, 12월 이때 그러니까 몇 년 전 2019년 11월, 12월 이때 김성태는 임직원 40명을 40명을 동원해 가지고요. 중국 선양으로 300만 달러를 밀반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도 굉장히 조심했던 거예요. 300만 달러 밀반출하는데 직원 40명을 동원했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한 방에 그 쏘아주지 못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지금 대북 제재를 미국에서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직접 미국으로 북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그건 허용하지 않거든요. 엄청난 제재가 따릅니다. 그걸 각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들은 사실상 너무도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북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거 빙산의 일각으로 이제 봐야죠. 정말 엄청난 뉴스입니다. 이걸로 문재인 정권과 함께 이재명, 이해찬 같은 저런 어떤 인물들, 마쿠의 인물들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요, 저들이 왜 그동안 한미연합군 합동훈련을 못하게 그토록 그냥 태클을 걸었는지, 멀쩡하던 원자력 발전소 원전을 왜 폐기하고 관련 산업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원전 생태계를 그냥 붕괴시켰는지, 박지원을 왜 국정원장에 앉히고, 이인영이 바로 그 전대협 1기 의장 아닙니까? 임종석은 3기입니다. 그런 인물을 통일부 장관에 기용했는지, 우리 국민이 북한의 만행에 의해 가지고 서해 이제 해상에서 지금 화형을 당한 거죠. 불에 태워졌는데도 쉬쉬하고 있었는지 이제 국민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대답을 문재인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살려두고 그 주변만 어떻게 정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문재인은 도대체 뭡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헛수합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최종 보고만 받았다. 그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 사항에서 대통령이 허가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면 이건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이죠. 그야말로 이런 것이 바로 국정농단 당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덜 쉬운 그 국정농단보다도 더한 거죠. 자,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역사적 책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국민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자, 동해에 그동안 입항했던 그 만경봉호 이야기 아시죠? 그때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무엇을 싣고 날랐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추측은 합니다. 엄청난 것이 들어갔을 것이다. 기름, 그런 거, 달러도 같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산 귤상자가 또 북으로 전달된 적이 있죠. 대량으로. 과연 그 안에 귤만 들어갔겠는가? 귤만. 그리고 문재인의 방북 대가로 김정은에게 얼마를 상납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에게 건넨 그 판문점 평화의 집 그 USB 그 안에 과연 뭐가 담겨 있는지 이것을 지금 검찰이 다 밝혀내야 됩니다. 민주당 스스로 저들 스스로 그 말을 할 리는 없고요. 결국 강제적으로 입을 열게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김성태라는 인물 자체가 이재명 뒤에 마크로 가는 배우로 가는 결정적인 다리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리가 몇 개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도 있는 그런 다리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저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저들 세력 전체가 괴멸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지율만 좀 이렇게 계속 유지만 되면요.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낼 것 같아요. 이들만 도려내면 대한민국 정상화는 그냥 반 이상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 모든 어떤 이 사회 분란 요인, 반국가적인, 반헌법적인 그런 어떤 세력들, 그런 운동의 그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저런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걸 깨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